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한 주 유쾌하지 않은 뉴스로 시작했던 것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입니다. 이 개회식부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개회식 공연 도중의 행사 때문인데요. 이 소수민족 56개 소수민족 대표가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게 있었는데요. 잘 보시면 한복을 입고 머리 끝에 댕기를 묶은 여성이 보입니다. 누가 봐도 한복 같죠? 조선족을 대표해서 나온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지린성 소개 영상에서는요, 김치를 담그고 윷놀이를 하고 이 떡매치기를 하는 그냥 우리 명절 같은 분위기의 영상이 담겼습니다. 이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선전하려는 의도란 비판, 항의해야 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비판이 세고 논란이 일자 중국 대사관은요, 50여 개 소수민족 대표들이 국가 중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그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면서 문화 공정은 억측이다. 조선족도 존중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개회식에서 입었던 이 조선족 고유 의상이 지금 너무 현대의 한복 같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 김치나 아리랑까지 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할 때에도 똑같이 이 중국 소수민족들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런 입장 대변이 또 역시나 개운한 맛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정말 화나게 한 거는 편파 판정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재밌는 말들 중에 눈 뜨고 코 베이징, 네. 그리고 바람만 스쳐도 실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없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면 우리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을 터치를 하거나 별 문제 없이 경기를 펼쳤지만 레인 변경이 늦었다 이런 등의 이유로 실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승도 참 이게 더 막장이란 말이 많았는데요. 1위로 들어온 헝가리 선수마저 실격을 당하면서 이 중국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에서도 이 비슷한 일들, 편파 판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역시 중국이 중국스럽다, 중국이 중국했네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한다죠. SNS에서는 한중이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나 2030 세대에서 이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반중 정서가 폭발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2030 세대들은 공정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고유 문화를 자기네들이 원조인 것처럼 주장을 했던 그런 것부터 일상생활에서까지 공정을 해친다라는 걸 지금 2030들이 많이 느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2030 세대들이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들은 이 여론조사나 각종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중 정서가 너무나 국수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전은 반공 정서였지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에서 비롯한 비판적 시각에다가 이번 올림픽이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일부 극우화된 청년들이 이런 격한 표현을 쓰면서 이것들이 SNS상에서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읽어서 반중 정서를 얘기를 할 때 정치권이나 언론이 좀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행태에 뒷목 잡고 분노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할 때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한국 바로 알리기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최근에 5년 동안 이런 사업 예산이 깎였다라는 보도가 이번에 또 나오긴 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걸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고 좀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가 지금 반중 정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 때문에 중국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 봤더니 그게 중국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군위군 대구 편입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복병이 됐습니다.
예,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 군의군 대구 편입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전원 합의로 법안을 채택하는데요. 행안위 위원인 김형동 의원이 반대했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국민의힘 안동 예천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김 의원을 만났고요. 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상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중재가 되지 않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 일이 뜬금없이 보이는 이유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네. 지난 2020년 다 사인을 했잖아요. 예, 동의한다는 그렇죠. 거에 네, 서명을 네.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김영동 의원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일부에서는요, 반대를 하는 사람이 김영동 의원 한 명이 아닐 거다 이런 썰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2020년에 의원들이 전원 서명할 때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떨결에 한 경우가 제법 있다면서요. 지난해 경북도의회도 찬성 의견을 한번 안 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이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 대체적일 거라는 지역 정과 관계자의 의견을 담은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김영동 의원은요,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공항 이전과 군의군 대구 편입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속내는 군의가 대구로 편입이 되면요, 경북 지역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고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암초를 만난 대구시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이 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인데 좀 안일하게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와중에요, 지역의 한 언론은 K2에 미군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이전을 위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군과 협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K2 공항 이전의 암초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지만요, 매 과정마다 덜컥거리는 걸 보니 공항이 이전할 경우에 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속도를 내기에 바빴지 좀 세세하게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력을 잘 펼쳐서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큰 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의 약속과 말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 국민의힘 당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국민의힘이 당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는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공약과도 지금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그리고 녹조 문제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 4대강 녹조가 우리 밥상까지 위협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1월에요. 낙동강과 금강 주변에서 수확한 무와 배추, 현미를 분석을 했는데 이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를요, 다시 대한민국 성인의 곡류, 채소류 섭취량 자료를 활용해서 하루 마이크로시스틴 섭취량을 추산을 했더니 60kg 성인이 하루 평균 0.685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이 수치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이 제시한 생식 독성 관련 권고 기준의 최대 11.4배나 높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요, 인체에 흡수되면 간이나 폐 그리고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제암연구소가 이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를 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요, 이 가열을 해서 조리를 해도 이 독성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녹조의 독성 물질이 식물에는 흡수되지 않는다. 네. 이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물로 재배한 상추에서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되었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4대강을 녹음용수로 쓰는 게 과연 합당한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녹조 독소는 현재 농업용수의 유해 물질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건데요. 정부는 녹조 독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환경단체는
경우에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어패류 같은 먹거리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요. 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가 건설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양쪽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여전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팽팽하게 해가 있다,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논의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사실 보해체를 포함한 어쨌든 4대 강의 재자연화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요. 지난해에는 금강 일대에 있는 보 3곳 수문이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농업 용수가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농한기인 요즘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수문을 열어서 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금강은 수문을 연 이후로 다시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선 여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를 해체를 하거나 수문을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은 금강, 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를 해서 감사원이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10년이 흘러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찬반으로 강하게 나뉘어졌던 당시 여야 그 보수 진영 논리 여전한데요. 진영 논리보다 환경 그리고 건강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여러 방안을 찾기를 바라는데요. 그 공 또한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